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검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내과 의사로서 여러 가지 질환들 뭐 감기도 보고 뭐 장염도 보고 뭐 천식도 보고요. 뭐 심장 질환도 보고 그런데 가장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세부 전문의 분야, 소화기 내과 분야의 뭐 내시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비욘드에 오게 돼서 이번에는 내 전문 분야를 한번 다루려고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다양한 질환들에서 얘기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혐짤들이 좀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음, 대장 내시경에서도 여러 가지 병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장 내시경을 다시 받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좀 양도 많을 것 같아서 진행도 빨리 하고 질문은 중간중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은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대장을 대부분 수면으로 받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실제 내시경실에서 장비를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장비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보이고 이 모니터에서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통 설명을 듣는 그런 내시경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는 긴 줄을 연결해서 전기선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내시경에서 보이는 영상을 이 모니터로 전송하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컴퓨터 본체와 같아요. 실제로 뭐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드라든지 그런 기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 긴 줄을 연결한 것을 여기 따로 이렇게 빼내서 요걸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요 앞쪽에 보이는 요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는 부분이에요. 이 노브를 잡고 요 다이얼처럼 보이는 게 있죠.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가 마치 컴퓨터 게임하듯이 조작하게 됩니다. 이게 위아래로 이게 다이얼을 돌리면 이 끝이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위로 돌린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인을 이렇게 비틀면 이 위로 꺾여 있는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좌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끝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이 선단을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길게 넣고 길게 빼는 이런 방식으로 앞, 옆, 좌우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장 끝까지 들어가서 관찰하게 됩니다. 먼저 내시경을 볼 때는 처음에는 장 끝까지 집어넣어요. 장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제일 끝에 맹장이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진입합니다. 더 이상 장의 끝에서 어떤 게 보이지 않는 장의 끝, 막힌 장, 막힌 장 있죠? 요게 맹장이거든요. 맹장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조금씩 이 끝까지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빼면서 보는데 여기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름주름 사이에 병변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요 혈관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혈관과 혈관 사이에 끝나는 부분들이 혈관이 끊겨 있거나 아니면은 점막이 퇴색돼 있어서 그 변화가 있는지 이런 변화 끝에서 우리 납작한 용종들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장벽이 잘 살아 있는지 어떤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병변이 없는지 그다음 끝에 혈관 끝에 있는 뭐 치질이라든지 치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장 끝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맹장을 진입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대장 내시경을 다 봤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앞에 뭐 변이 너무 많아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이 꾸불꾸불해서 끝까지 못 들어갔다. 뭐 소장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상행 요게 요렇게 보이면 장이 여기가 상행결장 요까지만 관찰했다. 이런 식으로 적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불결장, 이게 하행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인데요. 요 결장의 어느 끝까지 발견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이렇게 깨끗이만 나오는 장들이 뭐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깨끗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병변들이 발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떨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먼저 얘기 드리면요. 어,
예디님이 그 현대의학에서 위량대장 치료약보다 증상 완화약이 있다고 하는데 약도 필요 없어요. 용종은 여기서 절제하면 완치예요. 예, 그러니까 치료도 바로 가능합니다. 예. 약만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대장내시경은 시술이기도 해서 약간 수술적인 처치와 그 다음에 진단적인 처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반박해 드릴 수 있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다시 계속 진행하다가 또 질문들 한꺼번에 좀 받을게요. 양이 오늘 좀 있어서. 여기 보면 이럴 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무 증상 없이도 대장 예방을 위해서 검진 내시경을 필요하긴 하나 이럴 때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번역 바로 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외국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워닝 사인이라 그래요. 이 정도면 경고를 줘야 될 만한 사인이다. 이런 증상이 이런 건데요. 배변 패턴의 변화예요. 첫 번째는 평소에는 변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자주 본다. 아니면 너무 적게 본다. 변비가 생기는 것처럼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이유들은 다른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설사나 변기 배변에 잔변감이 있다. 이 잔변감이 항문 끝에 무언가 덩어리가 있어서 그 잔변을 남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유로엔도크리인 튜머, 그러니까 샘을 분비하는 암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잔변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선홍색 또는 검붉은색 혈변을 본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대부분 치질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 그 항문 끝에 특히 아까 우리가 장을 보여드렸는데 구불결장과 하행결장 쪽의 병변들 그리고 직장 쪽의 병변들은 혈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이 예전처럼 가늘어졌다. 이건 아까 케이스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변이 가늘어진 게 덩어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만약에 맞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부 불편감이 있다. 그리고 체중이나 근력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체중 감소는 항상 위 대장 내시경, 갑상선, 피검사, 빈혈까지 모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무리한 일을 했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했다, 아니면 약제를 바꿨다. 이런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면 좀 무섭죠. 오늘 저희 병원에 또 70세 남한이 오셨는데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때문에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대장의 문제는 아니었고 위의 문제로 위에서 궤양성 병변이 큰 게 발견됐어요. 아마도 암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그 이후에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병원이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증상이 애매하다. 이럴 때도 대부분은 약제를 먼저 치료해보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확인을 하기 위한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서춘인이 말하신 대로 이제 용종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있는 것도 용종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 말할 건 용종이에요. 용종. 이제 용종에 대한 걸 먼저 얘기 드리면, 용종이 처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게 주목받기 시작한 게 이게 한참 전 논문이에요.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가 여기 연도가 나온 것처럼 2012년이잖아요. 이 논문이 발견됐을 때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기, 이런 치료를 했는데 사람의 사망률이 이만큼 뚝 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의 위험에 의한 사망률이 53%가 감소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로 이게 이제 주식 해보는 분들이 이게 떨어지는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망률 53%가 어떤 이 그래프가 53%가 떨어진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용종을 절제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처음으로 밝혀졌고 현재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올라 있고 증명된 사실이 됐죠. 그래서 용종이 무언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부분 오늘 보여드릴 거는 내가 직접 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갖고 나왔어요. 대부분 올해 있었던 일들이고요. 올해 내시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용종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대장의 표피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 깨끗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이게
매우 죄송합니다. 네, 원래 대장 표피가 이렇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진 게 표피에서 튀어나온 모양이 있다. 이걸 용종이라 그래요.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용종은 이 원래 깨끗한 표면이 아닌 이렇게 튀어나온 요철 같은 것들이 대장 용종이에요. 첫 번째 용종은 이게 장 청소가 좀 덜 된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이게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용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쪽쪽쪽쪽쪽쪽쪽 이렇게 마치 엽전 모양으로 돼 있죠. 이런 용종은 선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거해서 선종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건 좀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모형의 용종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보다 좀 박혀 있는, 그러니까 쭉 튀어나온 용종이 있고 약간 이렇게 박혀 있는 용종도 있고요. 이렇게 목을 갖고 있는 용종도 있습니다. 목 갖고 길게 있는 용종인데, 이 정도로 용종이 크면은 이게 혈관이거든요. 용종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혈관을 갖고 있는 용종이에요. 얘는 이제 피를 분비하죠. 얘는 실제로 혈변이 있어서 발견된 용종입니다. 그리고 잘 놓치는 용종이 이렇게 납작한 용종이에요. 납작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제일 놓치기도 쉽고, 실제로 발견했을 때 진짜 이걸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제거하기 위해서 진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이게 천공이 생기기도 제일 쉬운 용종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건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이 목만 댕강 자르면 그냥 제거 같아요. 근데 이런 용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거 물을 집어넣고 목을 만들어서 제거하면 되는데, 얘는 생각해보세요. 뭔가 목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올가미를 걸어서 떼야 되는데, 얘는 올가미를 걸어서 떼기도 어렵고 제거도 어렵고 발견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용종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톱니선종이라는 용종이 나왔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제일 예후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용종들이 이제 높이나 목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 용종 절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용종 절제했다 하는데, 어떻게 용종 절제하면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이런 용종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죠. 이런 거는 그냥 떼도 되거든요. 사실은 퉁 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요. 쿠션을 만드는데 이 물은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파란색의 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 용종이 이 정상 점막과 이렇게 구분이 돼요. 딱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가미를 걸어서, 이렇게 샥 올가미를 걸어서 쭉 뗍니다. 쭉 떼서 출혈이 없는지 천공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 제거된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이쁜 용종을 물을 집어넣고 딱 구분이 되죠. 이렇게 올가미를 걸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이 큰 용종, 이 혈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용종이 또 골치가 아파요. 이런 용종을 목을 걸고 제거했더니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그 내시경적으로 딱 집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 표피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딱 집어주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로 해서 이렇게 출혈을 막아주고 나오게 돼요. 우리가 또 그리고 용종 떼면 좀 큰 거 뗐거나 많이 뗐을 때 다음날 좀 금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지키시진 않는데, 금식해라 하는 이유가, 다음날 만약에 혈변을 본다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내시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매주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전날 전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시 변이 만들어져서 이런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고 진짜 하긴 하는데 매우 어렵고, 실제로 여기 변이 고여 있으면 상처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종을 큰 거 뗐을 때 내시경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하루 정도는 좀 적게 먹거나 금식하거나 물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사고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종들이 좀 모양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용종들은 이렇게 좀 모양이 예뻐 보이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뭔가 구불구불하고 나빠 보이죠? 용종은요, 선종이 대부분인데, 선종은 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종은 있잖아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톱니선종도 있고, 뭐 저도샘종이 있고, 고도샘종이 있고. 여기 실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고도샘종은 이 실비 코드도 더 높게 나오고 실제로 예후도 안 좋습니다. 그런 샘종들은 거의 고도샘종일 경우 거의 암으로 가요.
뭐 1, 2년만 놔두면 그냥 100% 암으로 가요. 고도샘종은. 그래서 실제로 모양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도샘종이에요. 고도샘종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떠신가요? 뭔가 아까 용종들에 비해서 좀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는 과형성 용종이라고 해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용종입니다. 근데 이런 용종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나오냐? 아니에요. 이것도 제거합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우리는 예쁘게 보이지만 초기 선종이 과형성 용종들과 증식성 샘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종과 요것과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다 떼고 떼는 용종엔 모두 조직 검사를 합니다. 용종 끝난 다음 한번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요 용종은 어떠신가요? 요 용종은 크죠? 이렇게 크기가 큰 용종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요. 요 용종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용종을 떼서 재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이 용종을 저희가 한 이게 2cm 정도 되는 용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대학병원 보내기가 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제거를 했고요. 실제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목을 많이 만든 다음에 제거를 했고 클립을 이렇게 많이 집어서 출혈이 일어날 상황을 막고 나왔어요. 이렇게 큰 용종들은 대부분이 동맥을 갖고 있어요. 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런 용종을 크게 떼면은 보통 올가미를 크게 걸기 때문에 이제 천공의 위험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립으로 천공을 예방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내시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당겨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 폴드가 당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잡아 당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뗐던 자국이기 때문이에요. 떼서 상처가 남은 건데 우리 상처가 남은데도 이렇게 이쁜 용종이 또 생긴 거예요. 아차차 하고 또 이것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용종일수록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큰 용종을 제거하면은 다시 한번 보자고 합니다. 이 클립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이 클립은 이제 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압력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은 한두 달 지나면 클립이 다 없어지거든요. 결국 이런 상처만 남게 되고 이 상처 위에 있는 용종을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게 일단 크기가 제일 중요해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 1인치가 넘어가면 뭐 거의 100% 대장암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cm 이상일 건 또 특히 커요. 그러니까 1cm 이상일 경우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꼭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첫 번째예요. 크기가 큰 용종이 있었다. 그러면 보자고 합니다. 이것처럼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계 가족이요. 우리 아내의 가족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분도 진짜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 직계 가족에 뭐 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50대에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아니면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그때보다 10년 앞에서 검사를 하면 돼요. 50대에 걸렸다면 나는 40대에 검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용종이 많은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증 이런 식으로 용종이 많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데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물려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가족력인데 20대에도 선종증이 있는 가족력일 경우 20대부터도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개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10개 이상 있으면 아주 짧게 보는 게 좋고요. 보통 선종이 3개 이상, 그냥 용종이 10개 이상은 아니고 선종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선종이 뭐 3개 이상 있으면 뭐 1, 2년 사이에 보라고 하고 10개 이상 있었을 땐 반드시 1년 안에 보라고 이렇게 말해드릴 수 있어요. 선종의 분화도도 또 중요해요. 아까 말한 그 고도로 이형성이 있는 고도샘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발견돼서 제거됐던 분들은 매년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고도샘종을 그러니까 제자리 암이라고 부르고 이제 어떤 이런 내시경 할 때 드는 비용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산정 특례를 해주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걸 제거하면 산정 특례를 해드립니다. 그 장 청소가 잘 되는지도 중요해요. 아까 첫 번째 용종 보면 우리 변이 묻어 있어가지고 놓칠 수 있는 용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장 청소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이 용종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장 청소를 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조금 짧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없어서 5년 후에 봐도 됩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장 청소가 매우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1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봤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거한 다음에 모든 제거된 용종은 다 조직 검사를 보내는데 이 병리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봐줘요. 잘 본 다음에
이 현미경으로 끝에가 깨끗한 세포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끝에가 잘려져 있는지 이렇게 말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거가 안 된 용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짧은 기간 안에 재발이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톱니선종인데요. 선종은 암은 아니고 암되기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암될 확률이 높은 게 이 톱니선종이거든요. 옛날엔 이게 과형성 용종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톱니선종이, 요게 톱니선종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나온 톱니선종이 이거거든요. 실제로 벽에 붙어 있고, 실제로 아까 같은 샘종의 모양보다는 약간 그 과형성 용종 같이, 그러니까 정상적 용종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톱니선종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요거는 뭐 암이 되지 않는 선종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간과했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암이 막 발생한 거예요. 톱니선종에서 무려 15%는 암이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톱니선종이야말로 오히려 선종의 전형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너무나 빨리 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선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톱니선종은 아까도 말했듯이 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변에 가려져서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암성 병변 중에 중요한 게 톱니선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 줘야 돼요. 마진 없이 깨끗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는 인젝션을 되게, 아까 파란 물을 되게 많이 넣게 되었고요. 이렇게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완전히 도려내서 이럴 경우에는 좀 환자분한테 금식을 더 제한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염증이 일어날 확률도, 여기 변이 묻어 염증이 일어날 확률도 이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생제를 한 3일 정도 저희는 뭐 드리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구애 질환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할까요? 이채영님부터요. 그 51세 여성인데요. 체중 감소하고 생리량이 철결성 빈혈이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대장 용종도 크다고. 용종을 몇 개 띄었는지 모르겠네요. 대장암 전 단계라고 했다 보면 아마 선종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3개 이상 뗐다면은 보통 이 선종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래서 한 거고, 다시 하라고 하는 거고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을 믿으신다면 이미 잘 제거가 됐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까처럼 재발하거나 또 선종이 많았던 분들은 이게 아무리 꼼꼼하게 보려고 해도 우리가 폴드와 폴드 사이에 있는 용종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내시경 의사가 꼼꼼히 봐도 절반은 놓친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놓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채영님이 이전의 병변은 깨끗이 제거됐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 것을 잡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한번 다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날이 좋은 날님이 또 얘기 드렸는데요. 원장님, 용종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 주기를 어떻게 할까? 어떤 용종이냐에 따라 달라요. 과형성 용종 이런 경우는 뭐 3, 4년 후에 보라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선종일 경우에는 보통 2년 후에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기준에 따르면은 미국은 되게 내시경도 비싼 나라고, 그 다음에 내시경 받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대장암이라는 것에 걸릴 확률 자체도 좀 이따 말해드릴 텐데 세계 뭐 2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실제로 습관이 갑자기 계속 나빠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종이 나왔다면 2년 정도를 주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춘님, 건보에서 검진하는 대장 내시경을 받아 용종을 뗐다고 하는데 국가검진을 2년마다 하는데 꼭 해야 돼. 용종이 아까도 말했듯이 선종이면 2년에 하시고, 선종이 아니면은 한 번은 건너뛰고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설명할 때 위내시경을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씩 건너뛰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아마도 서춘님 이제 국가검진안에 대장 내시경이 들어온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주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 용종이 암으로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용종이 암으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이따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서 그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10년 잡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선종일 경우고, 또 아까 말했던 우리가 톱니바퀴 선종 있잖아요. 톱니샘종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요. 은호님, 예전에 대장 내시경하다 천공한 적이, 그래, 맞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내시경을 배울 때 그랬어요. 배울 때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배웠는데요. 그때 하고서 충격이 컸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난 이유가 아무래도 초심자고, 그러면서 이제 장벽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걸 보면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서툴러서 제가 사고를 냈고요. 그때가 이제 보니까 20년도 넘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절대 이제 장벽을 보고 밀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낼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아주 초심자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기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흰수염 고래님, 원장님, 저는 남편은 30대 중반입니다. 체중관리 하루에 대변식 2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회씩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계속 2회씩 보거나 계속 3회씩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3회 보던 사람이 한 번 보던가 2회 보던 사람이 2, 3일간 안 보던가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예, 예. 대장내시경 잘하는 병 어떻게 찾아요? 뭐 찾아보시고 못 찾으면 저희 병원 오세요. 예, 그리고 저희 병원은 구로구 개봉동에 있습니다. 예. 소나무님, 대장을 염증으로 절개를 했는데 화장실에 6번, 7번 갑니다. 예, 이게 대장을 염증으로 조금 절개한 분들 중에서 아니면 수술을 한 분 중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좀 대장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좀 이제 변을 충분히 모으고 뭉치고 나와야 되는 대장이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저 이거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비욘디에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약물로서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마치 이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처럼 약물을 같이 사용한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나영님, 예, 대상 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되는 선종은 크기가 작아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예, 들어간 이유가 그건데요. 선종일지 아닐지 모르고 일단 용종을 모두 제거한다가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선종을 제거하지 않고 용종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제거하는데 물론 이제 항문 끝에 너무 작은 용종들을 다 제거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정말로 자신감 있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냥 뭐 무절제한 절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제하지 말아야 될 걸 절제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하는 게 해보셨죠? 해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물 먹기도 너무 힘들고 약속도 잡아야 되고 휴가도 써야 되고 다음날 근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런 검사를 또 시키기가 의사 입장에서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판단이 만약에 어렵다면 약간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해줘야죠. 대장 내시경은 아무 문제 없는데 소화불량 같은 증상, 대장 내시경에 문제가 없어 소화불량 증상이 이게 과민성 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지속됐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3일 정도 이런 증상이 있다, 일주일 정도 있다. 이거는 과민성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의 가장 첫 번째의 정의는 얼마나 오랫동안 됐는가예요. 짧은 기간 증상이면 약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오영도님까지 질문 받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 저는 한 번도 용종이 생기지 않아서 병원 측에서 4번 4년이 하자고 했다. 갑자기 톱니선종이다. 톱니선종 자체가 그래요. 갑자기 떡하고 튀어나오는 게 진짜 아까도 제가 톱니선종 중에 되게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나올 만한 걸 갖고 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진짜 얇고 잘 놓쳐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 대장도 계속 그 톱니선종이 아래에 박혀 있는 거죠. 얇게 박혀 있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찾기도 되게 어렵고 찾는 것 자체가 또 오영도님의 운이에요. 또 잘 제거하시면 되고요. 지금 색습관은 계속 잘하고 있고 어차피 그건 제거됐으니까 잘 추적 관찰하고 그리고 급된 데서 그냥 우리가 계속 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생활하면서 잘 먹고 한 번은 좀 짧게 보시고 1년이나 2년 안에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2년 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많이 아는 병들이에요. 근데 용어는 어렵지만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게 됐고 최근에 진짜 많이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 병이에요. 특히 궤양성 대장염은 진짜 요즘에는 100명에 한두 명? 저번에 통계 보니까 3명까지도 나온다고 하니 이제 보통 이제 반에 예를 들어 우리가 50명 정도 한 반에 모아놓으면은 요즘에 교실이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한 반에 1명 정도 있을 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병도 있고 이게 두 개 다 이제 젊은 남자분들한테 호발하죠. 특히 크론병은 진짜 젊은 남자들한테 호발하고 생활 자체도 어려워져서 우리나라처럼 군면제 잘 안 해주는 나라에서 군면제 해주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자체는 옛날에는 남자들만 많이 걸리는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배체병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구강에 궤양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병과 연관된 병이 배체병이고 이런 궤양이 이 점막에 모두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막에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 대장에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핵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병이 결핵이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내과처럼 결핵과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 흔한 병이었는데 이 장에도 결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아까 용종과 달리 혐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대장 사진이에요. 사람 대장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장벽이 엄청 파였죠. 아까 용종 정도는 약과고 지금 보면 막
장벽이 파여 들어간 게 보이나요? 이렇게 파여들다가 이게 장벽이 그냥 아까 내시경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천공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천공된 부분에 장을 잘라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게 바로 크론병입니다. 20대 남자분 사진이었거든요. 이분은 너무 장의 복통이 심해서 결국은 뭐 천공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장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학병원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크론병도 치료하고 궤양성 대장염도 치료하는데 저희는 약물 위주로 치료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장 이 염증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약한 약부터 치료해서 쭉 올리는 방법이 있고 정말 센 요즘에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나 아니면은 주사로 맞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처음부터 과감하게 세게 쓰고 이 장벽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약으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바로 보내야 돼요. 바로 보내야 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생물학적 제제랑 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이 장벽이 정말로 아까 대장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요즘 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막 뚫릴 것처럼 막 파이지 않았죠? 잠깐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데 뭔가 장벽이 엄청나게 부어 있죠. 부어 있고 피를 머금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혈변으로 왔어요. 계속 혈변을 본다고 하는 여자분이셨는데요. 어 그래도 뭐 치질이겠지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너무 견디기도 어렵고 치질약 치땡땡 이런 거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장이 엄청나게 부어 있고 피를 머금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드렸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장벽이 진짜 깨끗해지거든요. 깨끗해졌어요. 요런 건 어떨까요? 이 크론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결국 병을 같이 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을 계속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요분 같은 경우는 크론인지 궤양성 대장염인지 되게 애매한 거였고 두 군데서 다 나오는 조직 검사에서 두 군데서 다 나오는 크립토셀이라는 세포가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는 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결국은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구분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예요. 치료법 자체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론병은 정말로 장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깊게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게 들어가는데 여러 장에 생겨요. 그러니까 뭐 소장에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깊이 파이고 환자들이 진짜 배가 아파서 와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이 크론병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크론병이 좀 호전되고 나서 과민성 대장염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염 자체라는 진단을 낼 때 이 진단의 가장 기본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즉 내시경상 깨끗하고 다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이 없어야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배체특병 환자, 조금 이따 배체특병을 얘기하는데 쉽게 먹는 약이 많아요. 요즘에 정말 편해서 치매만 먹는 물약도 있고 알약도 이제 옛날에는 크기가 크다고 해서 작게 쪼개놓은 알약도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약이 많아지고 알약을 먹는지 물약을 먹는지 검사의 정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먹기 편한지 아닌지. 근데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로 대장암의 그 발견율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내시경 하는 사람의 실력도 내시경 기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약이 먹기 편해져서예요. 옛날에 진짜 말통 같은 물을 먹다가 요만한 걸 먹으니까 이제 먹기 편해지니까 너 검사할 만하네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발견의 1등 공신은 저는 이 편해진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가 이제 산으로 갔네 갑자기. 어쨌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연속적이면 대장에 국한되고 이렇게 얇게 퍼져요. 아까도 보면 깊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이 궤양성 대장염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홍채에 문제가 있는 포도막염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있어서 이 포도막염이 있거나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사람은 그냥 루틴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궤양성 대장염이 동반 질환으로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설사나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 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 묻은 변처럼 이제 고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름이 나오거나 혈변이 나오면 일단 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돼요. 이게 10대 중반에서도 생겨요. 크론도 그렇고 궤양성 대장염도. 그래서 10대라도 혈변을 너무 많이 보는 남자분이 있거나 뭔가 배가 너무 아프거나
그러다 보니까 잘못 먹고 체중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을 너무 어린 나이에라도 권합니다. 처음에 약을 먹고는 표면이 깨끗해지는 걸 보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게 되고요. 그리고는 1년마다 추적하게 되죠. 사실 이유 왜 이런 거 생기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나마 이제 남자가 많이 생기니까 남성의 유전적인 어떤 것에 관계되는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식사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지방변이라든지. 그리고 대장에 가장 나쁜 음식은 빨간 고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빨간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지 않나. 예, 이건 좀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냥 빨간 고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장내 세균총의 변화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있고, 유전성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환은 유전성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리고 이거는 수술적 치료는 안 하고 약물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요. 천공이 있거나 장루가 생기거나 너무 파여서 크론병의 경우에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약물 치료를 같이 하죠. 그리고 베체트병 환자 계셨는데요. 이게 베체트 장염의 특징이에요. 보통은 장이 아까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으시면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베체트병의 궤양은 상행결장이 제일 끝에, 여기 보면 맹장이잖아요. 여기 딱 막혀 있잖아요. 맹장의 끝, 소장과 맹장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만 생깁니다. 이 부분에 궤양이 생기고 설사나 뭐 점액변 이런 걸 특징으로 하고, 특히 복통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파이니까 복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베체트병에 의해서 장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문 사례라 뭐 논문에는 나오는 사례이긴 한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베체트병 환자가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복통의 부위가 베체트병 환자 지금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하복부예요. 우하복부 중에 복통, 여기가 딱 그 회맹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만약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나 뭐 충수염인가 이런 거, 맹장염인가 생각하기 전에 이런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장결핵이에요. 결핵이 장에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장에 결핵이 생기면 이렇게, 이 결핵의 특징은 걸락성 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치 치즈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녹여버려요. 그럼 폐를 녹여버리고요, 세포를 녹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도 이렇게 완전 녹여버립니다. 그냥 막 뭔가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마치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염산에 막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양 아닌가요?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장결핵의 특징이고요. 장결핵이 이제 결핵 환자가 만약에 장에 통증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내시경을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장결핵이 있으면 맞춰서 저희가 결핵약과 똑같이 드립니다.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료가 동일합니다. 다른 결핵 질환이 있을 때가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베체병은 이제 베체병 환자 중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3에서 25% 이렇게 애매하게 생깁니다. 항상 소장의 끝에 잘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대장의 이물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이제 또 이제 내시경 할 때 가끔 보이는 일인데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보여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나요? 예, 예. 편충이에요, 편충. 편충인데 최근 들어 생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식하는 분들도 많고 육회 많이 먹고 또 민물회도 먹으러 가면서 고래회충, 편충 이런 거 다양한 거 많이 보입니다. 그럼 진짜로 이렇게 잡아서 찍 떼요. 찍 떼고 이제 항균증 편충약 그런 거 있잖아요. 먹여요. 이게 처방하는 건 아니고 약국 가서 하나 사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거했고, 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엔도투데이라는 그 이준행 교수님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쑤시개를 대장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대장에서 먹고 이쑤시개가 이렇게 박혀서 천공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포셉으로 제거했는데 제거할 때 진짜 천천히 제거해야 돼요. 또 찔리면 안 되니까 살살살 뽑아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천공이 일어난 부분에 클립을 많이 잡고 나옵니다. 이런 천공일 경우에는 뭐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와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죠. 클립을 잡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최대한 넓은 범위의 클립을 잡고 나오게 돼요. 이게 장이 움직이면서 다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경우에 이렇게 잡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 병원 케이스예요. 이게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도 꺼내서 봤는데 이게 무슨 그 과일에 끼우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여기는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거 케이스 있냐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이제 그 칵테일에 꽂는 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을 이제 대장에서 제거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로 된 조그만한 그 장식 우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거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우리가 또 이렇게 살살살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장 내시경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치료도 해요. 꼭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물이 우리 몸에 여러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천공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복통이 일어나서 내시경을 했는데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게 나왔고 지금 응급실에 보낼 것보다는 일단은 제거하고 클립을 잡아놓는 게 좋은 이런 상황이었죠. 요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안 질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이네요. 대장암. 예. 대장암 하기 전에 몇 가지 또 질문 받고 할게요. 배체트 이건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은호님,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시경 소독이 안 돼서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는 소독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소독을 완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되게 관리가 엄격할 정도예요. 요즘에 그냥 국가기관에서 내시경을 불시 점검 나왔다면 무조건 소독 때문이에요. 그 정도예요. 무조건 일회용소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소독을 따로 하게 되고 소독기계는 지침에 따라서 기준 소독제를 쓰고 소독제를 정해진 날에 교체하게 돼 있고 소독약을 꼭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너무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내시경 인증을 받은 병원이나 세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병원은 진짜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원노님. 요즘에 거의 털러오면 요거기 때문에 그 내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고 말해야지? 소심합니다. 소심해서 이런 거 털리면 그 국가에서는 이것만큼은 진짜 강하게 잡아요. 그냥 진짜로 뭐 장부 털어서 그냥 1년치를 다 과징금을 매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소독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요즘에는 소독 관리는 그냥 병원에 털러 오면 병원에 뭘 검사하러 오면 거의 요거 갖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법이니 십수년 크론병 아사콜 처방전 먹고 있어요. 깨끗하지 약만 먹고 있는데 펜타전과 스테로이드로 바꾸고 한 달 동안 복통 여러 가지 병에 아사콜 했어요. 네, 맞아요. 그죠. 크론병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아까도 말했지 장벽이 진짜 뚫을 정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이 치료 중에 가장 기본이 지금 먹고 있는 아사콜입니다. 아사콜은 가장 염증을 잡아주는 가장 편한 약이고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스테로이드랑 펜타정으로 바꿨던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꾸지 왜냐 잘 유지되는 약을 그냥 바꾸지는 않아요. 대부분 크론병을 보는 선생님들은 진짜 크론병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사콜로 복용하고 좀 더 볼 것 같고요. 아마도 그냥 근데 나빠졌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거나 염증 수치가 올라갔거나 변을 검사하거나 그래서 변에서도 염증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병 환자들은 그런 거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바꿨지 않을까요? 그냥 유지되던 약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전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유지되는 약을 저도 뭐 크론병 환자를 보지만 그렇게 바꾸진 않거든요. 아마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생식 때문에 그쵸. 음식을 잘 익혀 먹으시면 됩니다. 초합 육회가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물회나 아니면 요즘에 채식 생식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그 있잖아요. 알벤다졸 뭐 그런 거 약이 있어요. 그 약국에 그거 하나씩 드시고 드세요. 네. 비호지킨 림프종인데 종양이 항문이나 직장 쪽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림프종 자체가 그 대장 내시경을 둘러싸고 있는 림프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바깥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진단하기보다는 보통은 CT로 진단합니다. 네. N2PK 검사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대장암은 이제 대장 내시경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대장암이죠. 대장암은 발생자 수로서는 우리나라의 위암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생존율이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해요. 고형암들이 생존율이 안 좋거든요. 간암, 폐암, 담낭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생존율이 안 좋은데 위암과 함께 생존율이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닌 게 또 왜냐하면 예후가 그렇게 나쁜 암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암에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하나를 얘기하면 대장 내시경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점점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중에서 치료도 잘 되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장암은 검사와 발견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에요. 암 중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은 없어요. 발견을 하는 암이지. 자주 검사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암도 자주 검사해서 발견하고 위암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뭐 담배를 안 피고 뭐 빨간 고기를 안 먹고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유해한 물질들을 안 섭취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주의를 하는 거지. 근데 대장 내시경은 검사 중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즉
용종을 선종일 단계에서 제거하게 되면 대장암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톱니 선종이든 선종이든 제거하면 암으로 갈 확률이 되게 적어요. 물론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급작스러워 생기는 유전자형 암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어요. 95%가 선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처럼 대장 내시경을 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대장 내시경의 장점이면서 대장암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까 하신 분이 계셨는데 선종이 한 10년 정도의 이 자연적인 경과를 거치면 대장암이 됩니다. 근데 선종 때 제거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조기 대장암 때 발견해도 완치할 수 있어요. 내시경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시경적으로 치료도 가능하고 발견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장암과 관련된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 보이시죠? 아까 용종과 어떠신가요? 뭔가 지저분하죠? 뭔가 거북이 같기도 하고 뭔가 여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쪽이 뭔가 변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크기가 한 1cm, 1.5cm 정도 였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제거해 보자라고 해서 뭔가 여기 위에는 모양이 이상한데 아래는 깨끗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인젝션을 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얘가 초기 대장암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이 깨끗하다 보니까 마진이 클리어하게 나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발견과 치료와 그다음에 발견과 치료까지 동시에 해결돼 버린 조기 대장암입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들고 왔고 환자분 정말 고마워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요런 건 어떨까요? 요런 거는 조금 더 진행된 대장암인데요. 요런 경우는 실제로 암이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물을 집어넣고 ES라는 시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하신 올가미를 걸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올가미가 이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정도 크게 올가미를 걸려면 천공의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물을 충분히 집어넣고 전기칼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끝이 동그랗게 생긴 전기칼이 있는데 전기칼로 이렇게 찍찍찍찍찍 하면서 도려내서 제거를 했어요. 그건 우리 병원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상급병원에서 제거했습니다. 뭐 2, 3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완치했습니다. 깨끗이 제거됐고요. 내시경적으로 이 정도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게 조기 대장암, 이게 조기 대장암인데 이런 것이 1, 2년이면은 진행된 대장암으로 가버려요. 여기서는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시경적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했죠. 아까 제구리 전망대니 이게 한 5년에서 10년쯤 걸려요. 여기서 일로 진행되는데 5년에 10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5년 후에 하라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못 발견된 작은 선종이 대장암이 됐는데 5년 정도 잡기 때문입니다. 빨리 진행된 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보통 잡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1년에서 2년 사이에 쫙 진행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해도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장을 열지도 않고 일단 개복을 하면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일들 없이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다. 이런 거 어떨까요? 내시경적인 제거가 매우 어려워 보이죠? 이분은 변비로 왔어요. 변비로 왔는데 들어가는데 딱 보고 이제 여기서 대장 내시경 스코피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진을 찍고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이제 환자분을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냈고 그나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CT를 찍고서 이제 대장암이 3기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 절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혈변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혈변으로 오시고 역시 진입이 안 되던 대장 끝을 완전히 막고 있는 대장. 요게 구멍이에요. 대장 구멍. 항문이 이분 같은 경우 혈변도 있었고 변이 가늘어졌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변이 쫙 차 있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분은 사기였고요. 항암으로 결국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가끔 힘들다고 이제 수액도 맞으러 오시고 또 밥 못 먹는다고 하면 저희가 약도 드리고 그렇게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분도 한 1, 2년 정도만 내시경을 일찍 했으면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증세가 있을 때 내시경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도 정말 편해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정말 의사가 신뢰가 안 되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서 내시경을 하시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 중에 질환 추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경우는 검진 연령이 그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 빨리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종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1cm 미만일 경우 절제 3년, 1cm나 다발성, 선종이 3개 이상, 5개, 뭐 3개, 5개 정도 있으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는 검진 중에 1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을 쓰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장벽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서 처음에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고요. 정말로 가족성 용종증이 있거나 이런 용종증 중에 대장암이 있을 경우 정말 빠른 나이에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게 되고 정말 자주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해가지고 막 진짜 30개, 40개 떼고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진짜로 용종을. 구분이 안 돼요, 진짜로. 그 선종인지 나쁜 용종이 좋은 용종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30개씩, 2년마다 30개씩 떼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또 뭐 질문이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다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빠진 것은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너님. 예, 또 다른 질문은 없었죠? 예, 그러면 오늘 하여튼 이게 추운데 오늘 내일부터 되게 춥대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갈 때 충분히 운동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 질환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게 반갑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즐겁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은 또 달아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신 분, 이렇게 궁금하신 방송을 보는 분들 자체가 건강에 관심도 많으실 테고 또 아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올해도 아프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병이 있다면 그 병들이 잘 치료받고 그리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